자, 오늘 아침에 보면 윤석열 지지율이 32.4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일부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한 10% 이상 더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데, 또 몇 개 조사에서는 민주당과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과 윤석열 지지율도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 하나 특징을 보면 미세하게 윤석열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지만, 저 지지율이 29에서 35 사이에 좀 고정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갤럽 조사입니까? 24%까지 내려가고 하는 이런 일들이 당분간은 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건 왜 그러냐 보면 현재의 그 여권 보수 전체의 지지율인 대선 때 이렇게 나타난 수준 정도가 되는 걸로 제가 보이는데, 국민의 좀 40% 넘는 수준이 대체로 대선 때 지지를 보내는데, 실제로 10% 정도는 빠진 걸로 보입니다. 그것은 중도 성향표와 보수 우파 지지를 하지만은 맹목적으로 지지 않는 계층의 표들은 빠졌고요. 그래서 이제 30% 초중반 사이에 32, 33, 그리고 나쁜 것은 29, 이 사이에 이제 윤석열의 고정 핵심 지지층들만 남아 있는데, 그럼 과거에 어떻게 갤럽 조사지만 24까지 빠졌을까? 그 부분에는 과거에 윤 정권이 이재명이나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이 청산이나 공격을 거의 안 하는 상황에서 이 강경 보수층에서도 실망을 느껴서 빠졌다가, 최근에 이재명에 대한 일종의 그 수사가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더 나아가서 이정근, 노영민, 그리고 노웅래 등 이 야권 정치인 다수에게 수사가 급속히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강경 지지층들이 이제 남아 있기로 한 거예요. 그럼 앞으로 지지율은 어떻게 될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윤석열 지지율이 이재명과 문재인 정권에 대한 청산의 칼을 쓰는 한은 지지율이 더 내려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청산이 흐지부지되고 또 더 나아가서 윤 정권에 대한 대형 스캔들이 터지게 되면 추락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윤 정권을 위협하는 것이 현안으로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민노총이 파업을 주도해 가고 있는 문제. 다른 하나는 지금 MBC가 윤 정권과 맞부딪히고 있는 문제. 또 하나는 이태원 사고 문제.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윤 정권으로서는 상당히 골치 아픈 악재라고 보여요. 그런데 윤 정권의 이 골치 아픈 악재 중에서 민노총은 앞으로 윤을 이제 탄핵시키거나 거리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세력을 동원하고, MBC는 그것을 프로파간다하고, 또 한편으로 이태원이라는 것은 거기에 기름을 붓는 소재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야권이 설정하고, 야권 또한 이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윤의 공격을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게 지금 문제가 좀 야권이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이 세월호라는 부분을 겪으면서요, 우리가 세월호식의 방식에 대해서 국민 상당수가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야권이 세월호 때 그걸 가지고 어떻게 정권을 공격해 왔고, 거기에 박근혜 정권의 게이트가 맞물리면서 어떻게 언론이 불을 붙였고, 그 결과 이 박 정권이 어떻게 되는가. 이건 이제 국민들이 거의 다 안다 봐요. 이 공식이에요. 자, 그런데 이태원은 세월호와는 또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어떤 측면이냐. 세월호라는 것은 가해자가 있어요. 청해진 해운이라. 그리고 유병헌이라는 사람이 뒤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와 결탁된 의혹이 드러나는 여야 정치 문제까지도 거론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태원 문제라는 것은 그런 이 맹목적인 직접 가해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빨리 구조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정부의 책임을 묻기 시작했는데, 이태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 관점으로 가져가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해자가 없다라는 이태원이 세월호하고는 다른 측면이 있지만,
그 이태원의 비극성을 극화시켜서 이제 정부의 이 책임, 즉 안전을 갖다가 지켜야 될 책임, 세월호 때 구조하지 못한 책임과 비슷하게 엮어가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태원의 그 유족 가족들이 30여 명이 기자회견도 했지요. 상당히 노력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는 더 이상 윤석열 정권의 지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윤 정권이 안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윤 정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거 이태원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도 저것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왜? 국민 대중들이 봤을 때 야권의 지지자, 어쨌든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 지금도 대장동에 이재명의 의혹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53% 이상이 대장동에 이재명 의혹이 제대로 규명돼야 된다,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36%가 넘는 사람은 대장동에 이재명 의혹이 없다라고 하고 한 10%는 모르겠다고 뭐 그런 모양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대체로 맞는 조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수 지지층이나 중도 지지층, 즉 야권의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대장동에 대해서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야권의 이해를 가진 지지자들, 지금 국민의힘의 평균 지지율과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은 지금 이재명이 실제 대장동에 문제가 있거나 말거나 관계없다라는 입장이니까 의혹이 문제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모든 부분들을 상대적으로 바라보니까 그렇다면 뭐 윤원 의혹이 없냐,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의혹이 없냐, 이런 식으로 의혹의 절대성을 부정하여.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러나 저러나 이재명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는다. 그러니까 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의 지지자, 민주당의 핵심 지지자들 청 외에 이태원 공격으로 중도층이 윤한테서 좀 빠져서 윤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도 없지만, 꼭 이태원이 아니더라도 윤이 어차피 중도층의 지지율을 지금 얻을 그런 입장도 못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윤의 경우에는 이 밑으로 빠지는 게 문제인데 위로 올라가기는 쉽지 않고 30% 초중반대에 멈춰섰어요. 그런데 밑으로도 잘 빠지지 않을 것 같다는 걸 알은 거예요. 윤 입장에서 뭐 외유를 나가서 캄보디아도 가고 또 인도네시아도 갔다 오면서 또 빈살만 요구하면서 지지율이 올라갈 거라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지지율은 안 올라갑니다. 그런 걸로 올라갈 지지율도 아니에요. 어차피 그런 걸 보고 올라간다는 사람은 이미 윤석열 지지율 안에 다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려가지도 않고 오히려 강하게 공격하고 야당의 지지자들이 이태원 문제를 들고 나오고 또 세월호처럼 가려는구나라고 이미 학습 효과가 있고 중도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태원이 아무리 국정조사나 정부의 무책임, 정부의 또 무능 이런 것들을 공격한다 하더라도 이태원으로서 지금 이걸로서 끝을 내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윤 측이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측은 이재명을 공격을 세게 하고, 그리고 애초에는 적당히 도려내려다가 적당히 도려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결국은 이재명 문제를 가지고 내년 겨울이 끝날 때까지 한번 끝을 보겠다고 진검승부로 방향을 틀고 있는 것 같아요. 진작 그렇게 하라니까 안 하더니만 이제서 슬쩍슬쩍 그렇게 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대장동 문제를 가지고 윤 정권이 이재명과 끝을 내기로 작정하고, 언제까지? 내가 볼 때는 내년 한 2, 3월입니다. 그래서 봄이 올 때까지 끝을 내기로 작정하고 지금 판을 벌리고 있어요. 진검승부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진검승부가 되는 한은 제가 봤을 때 이 사이에 윤 정권의 치명적인 도덕성이 터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전에 경제적 위기가 터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어쨌든 윤이 칼자루를 쥐고 이재명이 방어하면서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문제다. 그리고 50억 클럽이나 몸통 뇌물에 대해서 적당히 덮고 갈라다가 그걸 덮고 일부만 도려내서 밝히기도 어렵다라는 것도 대충은 파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싸움은
이제 이태원 문제에 대한 성격 파악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윤 측은 이 맹공으로 간다. 근데 야당은 이 전형적이고 스테레오타입으로 이태원 문제를 세월호처럼 만들어 가는데 이런 방식의 공격은 너무 진부하다. 그래서 지금 이 싸움이 야당이 이태원 문제에 대해서 적당히 정리하고 또 윤 정권의 낙인을 찍고 빠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 민주당이나 야당도 머리가 별로 좋지가 못하니까요. 지금 서로가 완전히 뒤엉켜서 앞으로 뭐 국정 운영에 대한 뭐 여야 협조는 고사하고 내년 한 3월까지 끝을 보게 될 거다. 이 싸움의 결과에 따라서 차후에 이제 권력이 어떻게 정리될 건가가 결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Revolution 21. Revolution 21. 내 나이 30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Revolution 21. 가봐 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봐 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쌈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봐 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봐 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Yeah.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 가봐 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봐 후스 700 나의 소유주 Revolution 21. 가봐 후스 700 너도 소유주 Revolution 21. Yeah 가봐 후스 700 너의 소유주 Revolution Yeah 21. 가봐 후스 700 나도 소유주